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한테 줬을 때 답변이 나오죠. 자, 프롬프트 넣고 문제 넣고서는 답변을 받았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내가 처음에 썼던 문제하고 지금 이 답변하고 어떤가 한번 차이점 좀 말할 수 있겠어요? 뭔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지 않고 문제만 제시했을 때에는 조금 중구난방하게 내용을 읊는 형식으로 답변이 왔다면 프롬프트를 제시하고 난 답변은 조금 더 간결하고 정제된 문체로 정리된 느낌이었고 조금 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집중해서 적어준 느낌이어서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 그냥 문제의 의도에 맞춰서 퀴즈 답변 용으로 적을 수 있게 조금 깔끔하게 적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네.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자, 문제를, 주관식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라 하는 것 아까 했어요? 처음에 문제를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그 물어본 거에 의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라 했어요? 저는 제가 쓴 답변을 이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다시 자,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푸는 방식이 무엇이냐? 어떻게 문제를 푸냐? 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 문제 푸는 방식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라고 했죠. 거기까지 만들었어요. 프롬프트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을 때 프롬프트가 어때요? 한번 읽어보세요. 프롬프트를. 아니,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자, 마이크 잡고, 예. 우선 그 좀 더 1번에 갖춰야 되고. 그 직례형인지 요약사형인지 약간 유형을 묻는 거. 아니, 저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증례 나올 필요가 없죠. 이건 내가 앞에서 증례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동일한 증례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는 증례 문제라기보다는 주관식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느냐. 그게 문제죠. 저거대로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저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사진 찍어서 저거 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학사 또는 뭐 다른 과목에 있을 때 문제 풀을 때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는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인데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정리하기 힘들으니까 인공지능한테 한번 정리를 시켜보자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라 라고 하는 거. 자, 문제 푸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거 알고 그럼 이 문제 푸는 방식에 의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까지. 자, 옆 사람 주세요. 네. 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편히 첫 번째로 문제 핵심 키워드를 모두 포함할 것. 두 번째는 답안은 서술형으로 작성하며 길이는 시험 답안 수준으로 5에서 7문장 정도 할 것. 다음에 답안 구조를 배경 상황, 핵심 사건, 정리 및 인물 설명, 결과 의의 구분할 것. 다음에 네 번째로 각 단계에서 왜 중요한지 치료 방향과 이유, 당시 의학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설명할 것. 다음에 문제 유형에 맞는 답안 작성 순서를 제시할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 문제하고 프롬프트를 주고서 답변을 받아봤어요. 그럼 처음에 이 요 퀴즈 답변에 제출한 답안하고 지금 여기서 나온 답안하고 좀 차이가 나나요? 네. 혹시 어떤 차이가 나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차이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느꼈을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답은 아니에요. 예. 어떤 차이가 크게 나는가 하는 거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해줘 보세요. 일단은 답안의 형태가 기존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을 썼을 때는,
문장이 약간 정제되지 않고 조금 중구난방으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그냥 문제에서 주어졌던 표현을 그냥 그대로 다시 답변에 다시 쓴 느낌이었으면은 새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답안을 받았을 때는 더 논리적인 구조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구조가 명확해졌다는 게 혹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됐다?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못 찾겠으면 넘어갈게요. 네. 네, 찾았어요? 아니, 찾았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하시고요. 네. 음, 그리고 기존 답변에는 별 내용이 없었는데, 근데 새로 받은 답변에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몸에 열감과 피로가 나타나며 설옹 뭐 하고 맥 네. 뭐 하는 증상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좀 달아줘가지고 좀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일단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름대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좀 더 그럴듯해 보이죠?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과목에 맞는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주는 거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고정된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문제 해결 나가면은 훨씬 쉬워지겠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할 건데 그때도 이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이 프롬프트부터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프롬프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죠. 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해결해라. 그 이거에 맞는 프롬프트 만들어라. 한번 만들어주고 그 프롬프트로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하면은 훨씬 더 이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퀴즈 문제를 갖다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딱 주고 거기에 나온 답변 받아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애초부터 아예 프롬프트를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주면은 훨씬 더 좋은 수준 높은 답변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는 작업들, 이렇게 나름대로 정형화된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 생리학을 한다 했을 때 생리학에서 과점을 한다 할 때 그 생리학에 맞는 프롬프트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생리학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라. 그럼 이에 맞는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달라. 라고 프롬프트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내가 프롬프트 짤 필요 없어요. 옛날에 내가 프롬프트를 짜서 막 많이 했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또 그걸 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회사에 취직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발전하다 보니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뭐 무슨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점점 발전을 해요. 그 처음에는 프롬프트만 잘 써도 좋다라고 한 것이 지금 프롬프트 내가 왜 써? 얘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쓰는데 하면서 프롬프트까지 만들라 하니까 나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어떤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못하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푸는 것이 좋다. 그럼 이렇게 맞춰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라 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말을 해주니까 이왕 쓸 거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 좀 더 좋은 답변 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훨씬 좋은 답변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도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이런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주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일단 기본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게시판에 대한 문장을 열어줄게요. 자,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퀴즈를 풀었죠. 퀴즈를 풀었는데 자, 우리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최고 위에 학습활동지라고 나올 거예요. 개인별로 나가거든요. 개인별로 나갔으니까 학습활동지 이렇게 나가죠.
학번 이름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데는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 똑같아요. 학습 목표 써 있고, 그 다음 탐구 상황 써 있고, 탐구 문제. 똑같죠? 문제. 퀴즈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지금 아까 만들었던 그것이죠. 한약 이론 및 의학사 문제 바로 정답 쓰지 말고 5단계에 따라 분석한 뒤 답안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 프롬프트 있으니까 요 프롬프트랑 요 문제를 주고서는 요 문제를 프롬프트랑 같이 주면서 답변 한번 이렇게 여기다 써보라는 것이죠. 어떤 AI를 썼다. 여러 가지 쓰면 하나만 일단 쓰세요. 하나만 쓰고 요 프롬프트를 주고서는 답변을 이렇게 쓴 거. 나온 답변 한번 여기다 써줘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프롬프트 줬으니까 문제와 프롬프트를 주고서는 프롬프트와 문제 주고 거기에 나온 답변을 또 답변지란 란에 써주고 자, 거기에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했다 하는 것도 같이 써주면 되겠죠? 개인별로 나가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세요. 팀으로 하니까 팀으로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개인전으로 갔어요. 학번 이름 먼저 쓰고요. 본인 학번 이름 쓰고 자, 문제와 프롬프트를 인공지능한테 주고 답변 한번 달아보세요. 사진 안 찍어도 됐죠? 무슨 말 하죠? 근데 저것도 내가 만든 거니까 본인에 맞게 다시 만들면 더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 될 거 없이 다 할 수 있죠? 다 됐죠? 다 됐다고 하고 옆에는 도리도리 위에는 오케이 이러면 좀 그런데 벌써 했어요? 다 써서 다 넣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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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해요? 여기 왜요? 지금 보니까 저 뭐야 드라이브 용량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옆에 점 9개 구글 드라이브 한번 가보세요. 용량이 다 차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씩. 용량 저장 용량을 보세요. 클릭. 많이 남았는데 이름이 뭐죠? 응? 김가윤? 인터넷 비공개 댓글에 이렇게 글씨 써졌으니까 거기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거기까지 답변 나왔죠? 답변이 인공지능에서 답변이 나오게 됐죠. 이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가 풀려는 문제에 맞게 답변을 달라.
라고 한 것이고, 그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뽑아서요? 네, 잘했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할 일, 중요한 거. AI 답변 검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인공지능이 답변했는데, 이 인공지능이 답변한 것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았는가 하는 걸 내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점 또는 뭐 타당한 점, 이걸 찾아라. 타당한 점은 뭐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냈을 거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좀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자, 인공지능 답변 준 거, 답변 준 내용을 요 위에 칸에 썼죠. 요 쓴 칸에 나온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여기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 것 같다. 또는 부족하다 했지만은 여기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찾아서 써야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요 타당한 점, 부족한 점 여기다가 한번 써주시죠. 자, AI가 써준 답변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갖다가 한번 기록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거 기록하라는 하는 것도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좀 서운하죠? 뭐 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인공지능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거든요. 나도 학생들이 이렇게 인공지능만 가지고 뭘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나가 뭐 어떻게 해라, 뭐 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정 쓰기 힘들다 면 인공지능한테 이거 쓰라는데 나 못 쓰겠어. 네가 써 하면은 다 써줘요. 내 수준에 써줘. 또는 뭐 전문가 수준에 써줘 하면은 수준도 어느 정도 맞춰서 써줘요. 근데 인공지능이 쓰는 어떤 글의 틀을 보면은 일단 형식이라든가 뭐 오자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사람들이 쓰는 거는 아무리 워드를 잘 쓴다 하더라도 오타가 생기죠. 그래서 오타가 있냐 없냐 요거 가지고도 이건 인공지능이 썼다 아니다 이걸 또 판단도 해내요. 그래서 오타 하나도 없이 잘 썼다면은 한 8, 90%는 인공지능이 쓴 것이다라는 의심을 받게 돼요. 일부러 오타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인공지능이 쓴 게 아니다 하는 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또 오타가 보이면 또 그것도 못 참죠. 고쳐야 되니까. 하여튼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단의 형식이라든가 뭐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은 무조건 잘 맞춰져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게 어떤 인공지능이 쓴 글과 사람이 쓴 글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쓴 거에 대해서 좀 뭐 타당하거나 부족한 점을 갖다가 하나 써주는데, 타당한 점보다는 부족하다 또는 이상하다,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써줬나요? 썼어요? 썼어요? 자, 썼으면 한번 어떻게 썼다는 거 한번 해줘 보실래요? 음, 일단 AI의 타당한 점은 주어진 프롬프트에 맞춰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타당한 점보다 좀 수정하거나 바꿀 거, 좀 잘못된 거 이런 걸 이야기하죠. 타당한 거는 인공지능은 이야기한 거에서 거의 8, 90% 타당하게 답해줘요.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런 걸 안 물어봐도 되고, 여기서는 저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할 것은 좀 내가 생각한 거랑 약간 다른 부분이 어떤 거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 좀 더 좋겠죠. 예. 주어진 프롬프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약간 시중에 있는 근거를 막 들고 모아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맥락이 좀 생략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틀린 내용으로 내용을 지어내는 경우도 많아서 혹시 뭐 지어낸 내용이 어떤 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어낸 내용은 발견되진 않았는데 네. 어, 좀 뭐 잘못됐다거나 좀 이상하다 하는 걸 찾은 데가 있을까요? 그렇다기보단 맥락이 좀 생략된 어, 좀 맥락이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봤고요. 예. 자, 맥락이 생략된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했나? 네? 못 찾았다가 아니고 어떻게 나왔다는 결론이라도 좀 이야기해야 돼.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자, 마이크 잡고.
크게 얘기하세요.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아, 시간 없어요. 빨리 이야기해요. 못 찾았다가 아니라 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답변이 어떻게 답변 나왔다, 뭐 이거라도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죠? 답변이 맥락에 맞게 단계적으로 약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명령을 그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맥락이 어떻게 이어졌다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맥락이 어떻게 이어졌어요? 나한테 주어진 문제가 뭐죠? 본인한테 주어진 문제가? 열 증상인데 피부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이 예,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어요? 운동과 단기를 중심으로 생활을 시도한다. 비위 손상에 의한 기어 발열인지 음모로 인한 허가 상염인지에 따라 시법이 다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답변은 이렇게 정확하게 잘 해주죠. 지금 저기서 맥락에 따라서 잘 답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쓰는 답변은 다 정확하게 그에 맞춰서 답변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써준 답변을 봤을 때, 내가 읽어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하다, 아니다, 아주 100% 정확하다 라고 하는데 100% 정확하다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왜?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의대 다닐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한의대 다니는 이유를 좀 찾아내야 되겠죠. 좀 있으면 인공지능이 다 할 건데 내가 뭘 이걸 해? 인공지능이 법까지 다 알아가지고 법률과 이런 거 다 설명해 주는데 법관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관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내가 완전히 종속되느냐, 내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발전을 해야 되겠죠.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답안 쓰는데 인공지능 써서 그냥 답안만 딱 내온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인공지능 전문가 돼서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하자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좋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의학이라는 걸 공부하기 하는데 그 한의학 공부하는데 어떤 그 도구의 하나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스럽게 인공지능이 아직 한의학 분야에서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죠.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답변이 다른 분야보다는 좀 오답률도 굉장히 높아요. 잘못 쓰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해서 그나마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이 한의학 분야에서는 조금 좀 떨어진다. 실력이 떨어진다. 다른 데는 뭐 90점, 100점 이렇게 되는데 특히 뭐 코딩은 굉장히 잘한다 하잖아요. 그죠? 코딩 굉장히 잘해주고 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그런 건 잘하지만 아직 이렇게 한의학 분야에서는 점수 한 50점 정도 되겠다. 5, 60점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좋아지겠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인공지능이 준 답변에 대해서 어떤 부분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읽은 거에서 나는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 이야기할 사람 있을까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인공지능 답변을 보면은 약간 했던 말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답변에 약간 다양성 이런 거가 좀 붙여졌으면 좋겠다. 일단 이 친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중복되는 답변이 좀 많은 것 같다. 뭐 어찌됐건 내가 딱 느끼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답변과 인공지능이 주는 답변이 좀 다를 수 있고 인공지능이 주는 답변이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갖다가 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맞게 고쳐주는 것, 그 부분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위에 나온 것처럼 프롬프트 주고 답변 나오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 규격화된 정형화된 프롬프트를 주고 그거에 따라서 답변 나오게 하고 그 답변 나온 걸 갖다가 내가 확인하는 과정들, 확인하면서 어떤 걸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하자라고 이게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름대로 답안의 아이디어를 줬어요, 위에서. 그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또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부분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쓴 답변, 거의 대부분 여기 이 수준에서 답변을 주로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건데, 거기다 한 단계 나가서 내가 그 답변을 읽어보고 그 답변에서 이상한 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걸 빼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새롭게 한 번 더 문장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나왔던 답변을 가지고 그 답변에서의 어떤 부족한 점을 갖다가 수정해 나간다. 그 수정해서 나간 것인데,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이런 단서 재분류 또는 비교 정리하는 이 부분들, 그 뒤에 나왔던 이런 두 가지 부분들,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는 뭐랄까, 꼭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 나름대로 그 요구하는 것들, 자, 단서를 그 비교 손상으로 보느냐, 음액 부족으로 보느냐, 요거에 따라서 B 요소는 이동원 선생, 그다음 음액 부족은 주상계 선생 이렇게 나눠서 각각 그 단서에 따라서 어떤 내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병인 병기 치료 원칙을 비교한다. 그 이고 선생이 병인 병기 치료 원칙, 그다음에 이 주재현 선생의 병인 그다음 병기 치료 원칙, 요걸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자기조에 따라서 이곤이 주준영에서 병인 병기 치료 원칙을 쓰라 그랬죠. 그것도 한번 써줘 보실래요? 그러면은 자, 내가 맡은 사람이 이고다, 주준영이다. 요거에 따라서 병인 병기 치료 원칙을 한번 기록을 좀 해주세요. 요 밑에 칸에다가. 그래서 인공지능 답변, 그 답변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들 같은 것 좀 써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답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동원의 병인 병기 치료 원칙 쓰라고 했었죠.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답변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새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읽어보면은 병인 병기 치료 원칙을 어떻게 한다라고 써 있죠. 그거 갖다 써주면 돼요. 그것도 다시 한번 쓰세요. 자, 사람 이름 쓰고 병인 병기 치료 원칙 그 부분을 한번 쭉 써주시면 되겠죠. 자, 병인은 무엇으로 받고 병기는 어떻게 받고 치료 원칙은 어떻게 한다. 요게 조금 더 가서 이제 본과로 올라가면은 치료 원칙 다음에 치료 처방이 나오겠죠. 자, 어떤 처방을 쓴다. 그다음 그 처방에 대해서 방지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좀 더 가서 침과까지 들어가면은 어떤 침자를 어떤 것들을 쓴다. 어떤 침법을 써서 치료한다. 하는 부분까지 들어가겠죠. 이제 아직 여러분이 그런까지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병인 병기 치료 원칙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점점점 더 그에 맞는 그 치료 원칙이라든가 치료 처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 지금은 요 정도까지 치료 원칙이 무엇이다.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병인 병기 치료 원칙 나왔죠? 자, 누구 한번 볼게요.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거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자, 누구 거 볼까요? 한번 이름 좀 이야기 해줘 보세요. 내 건 안 했으니까 요걸로 하지 말고요. 왜 아무것도 안 써지냐? 자, 이야기해 볼 사람 없어요? 여기다?
아무나 찍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써야지 두 사람 다 썼나요, 이 친구는? 자, 이고의 병인 병기 치료 원칙 해서 병인 병기 치료 원칙 이렇게 써놨죠. 본인이 조회에 해당되는 것만 쓰면 됐죠. 주진영은 이렇게 해서 치료 원칙까지 이 세 가지 써줬어요. 그래서 병인은 음식 부족, 노건상, 사료과도일 것이다. 병리 기전은 비기형 하약해지면 원기가 쇠하고 이 틈을 타서 음화가 위로 치솟아 열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주진영 선생, 이동원 선생 같은 경우는 음화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음화, 이 주장의 선생이 상하론을 주장했죠. 상하를 갖다 이야기했는데 이동원 선생은 상하라는 이런 거보다는 음화라고 표현했고 음화가 그 기를 갖다가 없앤다. 음화시키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동원 선생은 음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음화가 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기운을 손상시킨다라는 이런 이론을 또 주장했죠. 그래서 음화라는 용어를 써준 것이 나름대로 병리기전을 잘 설명한 것이고 이 치료하는 원칙에서는 감원제열과 승양거선 가물한 약물로 열기를 없애고 그다음에 양기를 상승시켜서 거함, 함몰된 걸 갖다가 올려준다라는 이런 치료 원칙을 한다. 감원제열 승양거선의 치료 원칙에 딱 맞는 처방이 보종익기탕이라는 이런 처방이 된다라고 보고요. 주당교 선생은 이런 이 무절제한 생활, 과도한 욕망, 칠정 같은 이런 이 것으로 인하여 양리에 운부족한다. 양리에 운부족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병리 기전이 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그 일반적인 병리 기전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서 양리에 운부족은 을 이야기하고 그 양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양적인 증상이 나타날 것이고 음이 부족하니까 음호 증상. 그래서 음호 화동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음호 화동하니까 음이 허한 음을 보충시켜주면서 화가 동하는 화를 강화시켜준다. 그래서 자음강화탄 같은 이런 처방을 쓴다. 대보호만 지백제왕강 같은 이런 처방을 쓴다. 그래서 나중에 자음강화탕이라는 처방 이름도 나와요. 이런 처방도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A의 답변을 갖다가 내가 봤을 때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타당할 부족한 점 또는 내가 수정하고 싶은 점 이런 걸 갖다가 좀 설명을 했으면은 그 설명한 내용을 앞에 썼던 원래 문장에서 한번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이런 과정까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종 결론, 최종 답변 그 중간 중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아까 자, 여기서 AI 답변 검토, 그다음 단서 재분류 이런 부분들도 인공지능한테 이것도 써줘 하면 다 써주는 거 알죠? 한번 써달라고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 위에 문장을 주고서는요, 요 위에 문장 주고서는 요것도 한번 써달라. 자, 여기 AI 답변에 타당한 점 한 가지, 부족한 한 가지를 한번 찾아서 써달라 하면은 저것도 다 써줘요. 한번 그것도 한번 써서 어떻게 물어봐서 어떻게 써야 되나 한번 써놔 보실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인공지능 여러분들 못 쓰게 막 만들어도 인공지능은 뭐든지 다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내가 어떤 수를 쓰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고 뭘 하건 간에 인공지능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답변을 내준다. 그 답변의 수준이 지금은 보면은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써준 답변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답변을 쓰겠죠. AI 답변을 타당한 점 한 가지 부족한 한 점을 찾아라. 라고 해서 여러분 앞에 나왔던, 위에 나왔던 문장, 그 문장을 주고 여기서 타당한 것과 부족한 점을 한번 찾아내라 하면은 뭐든지 써야죠. 혹시 뭐라고 써놨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음, 타당한 점은 이제 AI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병인 병기랑 증상의 연결이
처음보다 단계적으로 더 잘 이어져서 더 잘게 단계를 쪼개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설득력이 생겼다는 게 타당한 점이고 부족한 점은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잘 찾지 못했습니다. 아, 인공지능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 답변 아주 정확했다. 좋은 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래도 좀 더 강조하고 싶으니까 병인병기 치료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런데도 내가 봤을 땐 부족한 게 없다. 자기 자랑 열심히 했죠. 그죠? 인공지능 자기 자랑 딱 하면서, 아, 나 부족한 거 없이 잘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글 쓰는 어떤 방식하고 얘가 글 쓰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평소에 내가 쓰는 문투가 아니라 인공지능 문투를 답변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내가 쓰는 문투를 몇 가지 이 문장을 주고서는 이런 문자를 바꾸라면 또 문투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요새 뭐 글 쓰는 사람들, 소설 쓰거나 뭐 글을 쓰는 작가들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인공지능 활용하면서 쓰는데 이 인공지능이 쓰는 문체와 내가 쓰는 문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썼던 걸 다 줘요. 그러면서 내가 썼던 글을 다 주고 그 글을 주면서 내가 글 쓰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가 글을 쓰느냐 프로mpt를 만들어 달라면은 만들어줘요. 자, 당신은 글을 쓸 때 뭐 존댓말을 쓴다 아니다 뭐 이 욕도 가끔 하고 뭐 한다 뭐 이런 게 딱 나오니까 그럼 내가 쓰는 문서대로 프롬프트를 만들었으니까 그 프롬프트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면은 그대로 써주죠. 가끔씩 욕도 한 번 집어넣어 하면은 욕도 한 번씩 집어넣으면서 답변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래도 아 인공지능이 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다음 보통 보면 인공지능이 답안을 쓰는 거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죠. 누가 봐도 아주 반듯해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그런데 거기다 가끔씩 요거 한번 써라 하면은 이거 분명히 인공지능이 쓴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욕은 절대 안 하는데 왜 욕을 썼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이게 100% 인공지능이 썼다.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게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쓰는 문투로 이렇게 고쳐 써라 하는 것들은 내가 직접 글을 쓴 거를 몇 가지를 주고 다양한 글을 몇 가지 주고 그 내가 어떤 문체를 쓰느냐 내가 쓰는 문체에 대한 특징을 한번 설명해 달라면 설명해 줘요. 그럼 이제 이런 문투로 답안을 써라 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쓴 거랑 약간 다른 문투로 답을 써주니까 어? 인공지능이 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하려면요. 그냥 사람이 쓰는 것처럼 써줘. 라고 짧죠. 사람이 쓰는 것처럼 써줘라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은 문투가 정형적인 인공지능 문투에서 바뀌어요. 조금 약간의 그 오류 비슷하거나 또는 뭐 중복되거나 또는 뭐 생략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형적으로 인공지능이 쓴 거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조금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인공지능 활용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뭐 이제 우리 퀴즈라든가 이런 거 거의 없을 거니까요. 이 포트폴리오에 우리 퀴즈 안 내면은 퀴즈에 대해서는요. 그 포트폴리오에서 퀴즈가 안 나왔기 때문에 퀴즈에 대한 답변을 안 쓴다라는 이런 식으로 30글자는 채워 주셔야 돼요. 퀴즈는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안 쓴다. 그걸 여러 번 복사해서 쓰면서 30글에서 50글자 사이로 답변을 써 제출해야 돼요. 설문지에. 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딴소리 하는 사람도 생겨요. 퀴즈 안 내는데 왜 퀴즈에 답변이 없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오늘 결석한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포트폴리오 점수에서 5점씩 깎일 거예요. 왜? 퀴즈를 갖다가 안 냈다고 아무것도 안 쓰는 사람들은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 8주짜리는 점수 다 산정하지 않는데 한 거 알죠?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점수를 다 0점으로 다 수정할 거니까 중간고사 안 했던 거는 염려 마시고 앞으로 이게 12, 13, 14, 15주차는 이때는 퀴즈가 없다는 거. 퀴즈 없는 거 알으니까 퀴즈 없이 그냥 퀴즈를 안 냈으니까 답안을 안 쓴다. 그런 내용에서 30글자만 채워주시면 돼요. 알았죠? 퀴즈 다음 주에 낼까요? 12주차부터? 포트폴리오 할 때? 팀 프로젝트 할 때?
안 낼 테니까. 그래서 지금 퀴즈, 아니,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 주제, 아직 안 정한 조가 아까 보니까 어제 저녁에 보니까 2개 조만 하고 나머지 3개 조, 3개 조가 아니라 나머지 조에서는 안 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조에서는 퀴즈